그에 관련 사항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이 2014년 11월 24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전라북도 각종 기금 관리기금 운영 계획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정례회를 맞아 한 해 동안 도정을 꾸려나갈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도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민선 5기를 마감하고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범한 한 해로 우리 도정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고창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아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김제 지역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농심을 움츠리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을 간과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줘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게 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4년 도정은 제가 민선 6기 도지사로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도민들의 여망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직 개편을 완료하여 민선 6기 도정을 이끌어갈 추진체제를 공고히 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5대 핵심 과제와 10대 실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 분야에 있어서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이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 정책 발표와 함께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MP 변경 사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 개발 핵심 기반 시설인 남북 이축 도로 사업과 지도권 산림 치유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가사업 추진에 단초가 되게 하였고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분야에 있어서는 첨단 국분 소재 세계 1위 기업인 도레이사가 새만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일본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새만금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고분자 신소재를 활용한 부품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첨단 소재 응용사업인 자동차, 조선, 풍력, 금공 등 전라북도 주력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랑스 로얄 캐진사와 6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기능성 펫푸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전라북도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활력을 주기 위해 36개국 14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한 2016년 제6회 세계 지방정부 아태지부 총회와
140여 개국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메머드 국제대회인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에 전초전적인 2015년 세계 유소년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금년 하반기에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 이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기관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규여건 확충 등 입주자 편익 지원에 만전을 다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명품 가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억제 그리고 우리 도 관련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부처 반영액 대비 3,257억 원이 증가한 5조 7,7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마지막 날까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권이 앞장서서 힘을 보태주시고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도민들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일 타결한 한중 FTA는 한-EU, 한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개방이지만 대두, 참깨, 팥 등의 조율관세 물량이 늘어나고 김치 등 가공식품의 관세가 줄어들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3.7%로 전망되고 있어 다소 낙관적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기를 맞고 있어 우리 경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체들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그리고 자금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 실물 경기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는 내일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6기 도정 운영을 내발적 발전의 가치를 시하며 전북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행복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파고를 넘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행복한 삼락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삼락 농정은 전북 농정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농업과 농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과 수입 농산물로 인해 가격 폭락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대농과 중소농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농촌 마을은 고령화 과소화로 마을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과거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즐거운 농정을 추진하고 어려운 상황을 농민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보람 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농업 재업원과 농가가 자녀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고 현장 선도형 학습 동아리와 농업 후계자 육성 지원으로 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소득 체계를 기반으로 농어촌 교통 편의 및 문화예술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도시민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전북의 농민들이 보람을 찾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물류와 로컬 푸드를 위한 지원센터 확대, 전북 한우 가공 판매 거점 구축 등 지역 농식품 소비 시스템을 확충하여 시장 선도형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전북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쌀 라이서 프로젝트와 시설원의 생산 기반 시설 등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해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생산과 가공, 체험을 결합한 도농 연계 6차 산업화와 지역 공동으로 소득과 문화 경관을 조성한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확산 등을 통해 단계별로 1,000개의 생생한 스토리가 있는 전북만의 생생마을을 구성하여 살고 싶은 농촌, 가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고, 체대형 귀농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귀농 귀촌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전라북도 토탈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도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관광지가 분산 개발되어 인지도와 경쟁 면에서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4개 실시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농촌 문화와 농산어촌 생태자연 등을 전라북도 단일 관광지로 묶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토탈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시군 1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고 관광의 기본 요소인 대중교통과 지역의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을 패키지화하는 전북 관광 패스라인을 구축하여 그 파급 효과를 도내 전역에 확산시켜 지역 간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농촌 체험 마을, 농촌 대마공원, 관광형 생태 축산농장 등을 육성하여 전라북도 구석구석을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장 한국적 관광 콘텐츠인 축제, 음식, 공연, 종교, 생태, 농어촌 등 관광 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관광 기념품 100선을 개발하고, 전통 특화형 전통시장 육성, 도심 재생사업, 시민예술촌 조성, 전통 사찰, 템플스테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 휴양, 힐링 관광, 레저 스포츠 관광 등의 차별화를 통한 신구 유망 관광 산업을 발굴하여 창조형 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생태 자원에 대한 활용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강점을 이용하여 우리뿐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콘텐츠를 갖춘 산촌 생태마을, 자연휴양림, 갯벌 생태지구, 마실길 등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토탈 관광 정책의 원활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여 맞춤형 토탈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은 16년 설립을 목표로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문화예술 진흥 기금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창의롭고 멋스런 전북만의 문화를 창조하고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취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가장 한국적인 생활문화와 가장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문화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의 창의적 콘텐츠를 융합하여 문화융성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고, 국내의 스포츠 이벤트 개최와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단계 유형은 신학 선양 등을 통해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의 국보급 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익산 미륵산 유물 전시관을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전북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게임 산업, 영화 제작의 메카와 창의적 인재 육성, 한국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여 블루오션 산업을 육성하고, 도민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 연중 상설 공연 확대와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선수 육성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국제대회나 전국다의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참여 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여 도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체육활동이 가능한 도민 건강 100세 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넷째, 성장 동력산업의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인 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지역 토대 산업과
주력 산업을 복합화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 우주용 초고강도 복합체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 전자 소재 부품 실용화 센터 등 탄소 소재 응용 부품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조선, 신재생 에너지는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도내 전 지역에 걸쳐 분야별 탄소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도내 기업과 지역 연구기관 간 탄소 소재 관련 공동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여 탄소 소재를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한 미래 농생명 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전북 과학기술원 설립, 국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붙도록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농기계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융, 열처리 등과 같은 뿌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주력 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타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제 출범한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탄소 소재 등을 활용한 연관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농생명 문화자원의 디자인, 마케팅 등을 접목하여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 창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통해 행복 만족도를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행복의 필수 요건은 안전과 서민 경제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재난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형화 등 먹거리 안전, 유해 화학물질 유출, 환풍구 붕괴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 생활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어물쩍 넘기거나 기관 간 거룩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현장의 지휘체계를 일어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 대비와 복구를 위해서 민관 협업체계를 보다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쉽게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난, 치안, 교통,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 등 4개 분야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재난, 교통, 치안, 사고, 보건, 식품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지역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적극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전주 한옥마을 야시장과 같이 관광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시장을 확대 개설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대표 서민층인 소상공인의 희망 창업과 경영 안정 장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제품 제작소 및 디자인 센터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자금, 인력,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그간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관광, 금융, 서비스업 등 폭넓은 일자리 확대와 베이부분 세대인 지역기업 퇴직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ICT, 특허기술, 소프트웨어 산업 등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우리 도에서 창업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창조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미래 동북아 허브로서 친인간, 친환경적인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 최대 민간 싱크탱크인 허준 컨설팅의 리스 주석이 새만금이 동북아 전체 국면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 제도약의 기회라고 평가한 것처럼 새만금의 부가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을 뒤받침할 동서 이축도로, 남북 이축도로를 내년 상반기 내에 발주하고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시설 설계 추진과 신항만 진입도로 및 방파제 공사가 준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단지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 방식,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해 한중 경협 특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글로벌 기업 참여를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질 개선이 관건인 만큼
내년도 수질평가에서 목표 수질에 달성될 수 있도록 2단계 수질 개선 대책과 함께 도심지, 농경지, 산지 등에서 무단으로 유출되는 빗점 오염 물질이 자연 정화될 수 있도록 빗점 오염 저감을 위한 시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째, SOC 확충을 통하여 전국의 지역 개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탄소산업 육성, 동북권 관광 개발 등 지역 개발 여건과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2030년을 목표로 한 전라북도 SOC 시설 확충의 밑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중추도시 광역 도로망 구축, 산업 관광 지원 철도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항만 건설,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건설 수인 사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15년에는 2020년을 목표로 도로 철도공항 등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중추도시간 순환도로망과 시군 네트워크 도로망 등이 초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철도 분야는 공사 중인 호남 고속철도 개통과 익산 대하구간, 분당 이입철도 등의 조기 구축, 새만금 대하노선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만 분야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 호환과 진입도로가 15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방파제 사업 추진과 마리나항 민간 사업자 유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항 분야는 새만금과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혁신도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분석과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 중심의 생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독사 등의 노인 문제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그룹홈, 노인 생활시설, 무료 양로시설, 경로당 등 공동생활 여건을 확대시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보육부사 대체 인력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금식과 한부모 가정 자녀 지원, 저소득 자녀 교복비를 확대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과 복지관 신축, 직업 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과 자활자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족이 겪고 있는 언어 소통 문제, 자녀 양육의 어려움, 취업, 편견 등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생태환경 자원관리와 보존을 위해 생태 관광 기반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포인트의 참여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 속 유해 환경의 철저한 관리와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등 재활용 위주의 폐기물 자원 수납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자원화와 기능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업농촌 삼락 정책과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 정책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민선6기 도정 지표인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정한 정책 아젠다를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은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도의 재정 여건도 3년 연속 세입 세출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 그리 밝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함께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지방세, 세율 수입 등 자체 재원을 우리 도의 산업경제 체질상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예산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에 써야 할 것은 더 늘어나고 있고 지난 5개월간 준비한 민선임기 밑그림도 본격적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점사업 중심으로 재정 지출 구조를 개편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에서는 4조 8,268억 원보다 5.9%가 증가한 5조 1,115억 원으로 이중 일반에게는 6.2% 증가한 4조 4,225억 원, 특별에게는 4.1% 증가한 6,890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에게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4조 4,225억 원으로 이중 의존재원 국고 보조금 등은 2조 6,623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8.9%가 증가하여 지방 교부세는 소폭 증가한 6,7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율수입 및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 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7.9% 증가한 1조 8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도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에게 세출 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 분야는 2014년 5,114억 원보다 272억 원이 증가한 5,386억 원으로서 시군 재정지원 2,308억 원, 지방교육재정 지원 1,709억 원, 지역인재 양성 등 학력지원사업 75억 원, 자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86억 원으로 2014년 1,107억 원보다 16.2%를 증액하여 노후 소방차 교체 로강, 우수 조리시설 설치, 급경사지 정비 등 안전 예산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4년 1,912억 원보다 156억 원이 증가한 2,068억 원으로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예술 부문에 613억 원, 토탈 관광 등 관광 부문에 532억 원, 생활체육 활동 육성 등 체육 부문에 457억 원, 문화재 부문에 36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014년 1조 3,587억 원보다 1,557억 원이 증가한 1조 5,144억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2,199억 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1,223억 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693억 원, 보건의료 및 도민건강안전사업 885억 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4,907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새만금 순증 환경보호 분야는 2014년 3,747억 원보다 266억 원이 감소한 3,481억 원으로서 상하수 시설 확충 후 일반 수질 보선 898억 원, 총인 시설은 새만금 수질 보전 관리 2,235억 원, 폐기물 처리 및 기반시설 확충 170억 원, 대기 및 자연생태 환경보호 16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는 2014년 7,601억 원보다 416억 원이 증가한 8,017억 원으로서 지역농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추진 2,288억 원, FTA 대비 축산업 경쟁 및 강화 937억 원, 도시숲 조성 조림 등 임업 산촌 지원 1,035억 원, 해양수산 및 어촌 지원 320억 원, 식품산업 육성 18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2014년 1,431억 원보다 201억 원이 감소한 1,230억 원으로서
이전 기업 지원 등 국내에 투자 입지 247억 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5억 원, 중소기업 기술 인력 및 자금 등 지원 316억 원, 미래 신산업 탄소 부품 소재 산업 육성 214억 원,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 개발 93억 원, R&D 등 과학기술 지원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4년 3,881억 원보다 339억원이 증가한 4,220억 원으로서 도로개설 및 흑포장 사업 523억 원, 도시유기 등 지방도시관리 207억 원, 지방하천 정비 등 재방 1,325억 원, 지역 및 도시개발 지원에 1,769억 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8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 용비로 2,938억 원, 예비비로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6,890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6,617억 원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 분야로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특별회계 102억 원,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3,839억 원, 동부권 특별회계 30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6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개 기금의 3,270억 원으로 367억 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903억 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투자 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우리 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단연도 예산으로서 효율적 내용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도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 규모는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29조 6,816억 원으로 추계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조 3,114억 원, 특별회계가 3조 5,507억 원, 기금은 1조 8,195억 원입니다. 총 재정규모 29조 6,816억 원 중 투자사업비는 93.1%인 27조 6,537억 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는 9조 9,527억 원, 농림해양수산부는 4조 7,401억 원, 일반 공무행정 분야는 3조 3,106억 원, SOC 분야는 2조 2,877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1조 9,208억 원, 산업경제 및 R&D 분야는 1조 8,247억 원, 관광 및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조 3,446억 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준연도에는 내년엔 14개 분야에 5조 5,85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정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분은 1일 추경 예산 5조 1,840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5조 1,855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4조 4,54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3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조 4,566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4조 4,548억 원 규모로서 KCC 건설 등 공공주택 신규 분양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추가 징수분 44억 원 등 세입 68억 원을 증액하고,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48억 원을 반영하고 축소된 중앙보조금 16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의존재원 1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도비 부담을 축소 조정하고 쌀 직구금, 퇴직수당 부담금 3, 4분기 부족분, 도세 징수 교부금 등 자체 필수 현안 수요 등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307억 원으로 기정예산 7,274억 원 대비 33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33억 원, 지역개발비용 특별회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속한 세계 변화에 직면해 있고 경쟁과 협력 속에서 교류와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를 피하고 방어하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위기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은 민선 6기의 밑그림을 그려온 시기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서 전북 발전과 자존심을 세우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관광, 탐소산업 등을 시작으로 전북이 가진 장점과 도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전북을 열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창의와 열정 그리고 진취적 기상으로 내발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과도 새로운 도약과 더 큰 전북 발전을 위해 존중하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5화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송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의회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의 과학이라는 교육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8월 25일에 학생 안전관리 지원단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의 유형별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근교 시각을 늦춰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 먹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한 심신과 함께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권교육센터 활동을 강화하여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학교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참된 학력을 신장시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진로 직업 체험 교육을 내시화하여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하여 참학력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대학 입시 꿈서다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학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진로 직업 체험 교육을 위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자치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것이며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교실과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농어촌학교 및 원도심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정의가 실현되고 교육 복지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패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것이며 교육 공동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 복지를 확산하기 위하여 농어촌 다문화 교육 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활성화하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수혜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소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재정 여건 및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0조 원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 3천억 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재정 여건은 경기 침체기인 1998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8년에도 125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꾼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195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서도 추가로 사업비 구조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의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840억 원 줄었습니다. 전년도 2월분도 415억 원 줄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세입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 수입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이전 수입이 큰 규모로 감소되다 보니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발행했던 규모보다도 700억 원 더 많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까지 1787억 원 규모이던 우리 교육청의 지방채가 내년도에는 3768억 원으로 지금보다 2배 넘게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채 3645억 원을 합산할 경우 총 부채 규모가 7413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본 예산 2조 6485억 원의 28% 수준이며 이제는 빚을 내서 이미 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인 13%를 2배 이상 넘어선 비중입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지게 되면 결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당장 내년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올해보다 5%를 긴축 편성했고 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목적 사업비도 올해보다 7.7%가 줄어들게 됩니다. 12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예산도
10%씩 긴축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오던 교직원들에 대한 대연수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긴축 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5대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그냥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교실 사업과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사업으로는 통학 차량 시험 확대 및 안전한 등하교 보장, 친환경 급식과 쾌적한 교실 확보 등을 위해 총 27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을 위해서 농어촌 학생 맞춤형 통학비를 지원하며 실형이 난 전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매월 차량 점검을 강화하는 등 통학 차량 안전성을 강화하고 투명 담장 설치 등 학교 주변 교통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위해 1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식과 쾌적한 교실 확보 등을 위해 100억 원을 반영하여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학교 55개 교와 납품업체 15개소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식자재 공급업체를 퇴출시키도록 하고 도시지역 과민학교 중 2개 교에 햇빛 발전소를 시범 설치하여 오염없는 쾌적한 교실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구축을 위해서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구축하는 등 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학교 시설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감성, 공간 조성, 공모 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즐거운 배움으로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고 진로직업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이를 위해서는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 정책에 44억 원, 기초 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 편준화 실현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여 참학력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배움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책임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성장 중심의 평가 방법 혁신 등 전국형 평가제도 구축과 문예체 교육 강화를 위한 마을예술학교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공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사업에 총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 체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문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자 13억 원을 편성하고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진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데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통신 중 설치 준비를 통해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의 만학의 꿈을 실현시켜드리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와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사 공개 채용 확대 및 정책과 농어촌 지역 교직원 관사 개선 및 확대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확산에 위해서는 현장 체험 학습비 및 교복 구입비를 금년도 수준인 30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방과 후 마을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자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등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살기를 위해서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여 농어촌 어울림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사업비 15억 원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도심학교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전주 군산익산 3개 작산지의 시장님들과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체험학습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전개하는 등 농어촌 및 원도심학교 살리기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신축 이전에 155억 원을 반영하여 2016년도 개요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유치원 원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유치원 놀이시설에 2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단위별로 예산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와 교직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운영이 올해보다 863억 원 늘어나고, 교수학생 활동 지원이 81억 원 늘어나고, 보건급식 체육활동이 64억 원 늘어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752억 원 늘어나는 반면, 교육복지 지원이 649억 원 감소하며, 학교 재정 지원 관리가 79억 원 감소하고, 평생 직업교육이 10억 원 감소하고, 교육행정 일반에서 121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 예산 편성 요인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 세출 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306억 원보다 1,320억 원 증가한 2조 7,62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외부 용도 지정 재원이 38억 원, 보통재원은 4억 원 증가했으며, 2009년에 발행했던 지방교육제가 발행한 지 5년이 지나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교육제를 신규 발행하여 종전에 지방채를 반환하기에 지방채 차입 1,2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용도 지정 사업으로 28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적상초 및 능력초 교사 개축에 따른 자체비 대응 투자 2억 원, 지방교육체 상환 1,278억 원 등 1,32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공무원 인건비 등 8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재원과 반영 사업의 차감 단액 51억 원은 예비비에 계산되었습니다. 전국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교 현장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더하기를 실현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24,000여 교직원들은 지역사회가 공교육에 부과하는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전라북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한노인의 전라북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과격정신보건센터 민간입탑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 제03부구 출신 국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근본
11월 19일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대한노인의 전라북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한노인의 전라북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노인회의 대표 조직인 대한노인의 전라북도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인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기에 특별하게 사기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가 제정되어도 특별하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제정의 시기가 적정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 관련 시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훈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방식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지만 안 제6조 제5호 중 안보사업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 명칭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는 그 밖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지원 중단 등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신설한 것은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위탁받고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고 우수한 사업 성과를 보여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기관으로 평가 의결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건의료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의회와 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한노인의 전라북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2015에서 2018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강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하게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우리학교 설립안 가칭 완주 둔산 초등학교,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지방교육체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 지방교육체 발행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군산시 제3성고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16회 전라북도의 정례회 기관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도민과 학부모들이 학생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전라북도 내 각급 학교 현장학습과 교내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호의 현장 체험학습과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안 제4조의 교육감은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안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안전의 중요성이 반영된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강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학교에 지나가지 못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성인 학습자에게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2014년 9월 30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안을 본회의장에서 승인하였고
이에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당초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를 전라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던 수당지급 등에 대한 내용도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교육 조직 개편에 따른 지원 부서를 변경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간사를 행정지원과 재정 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보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 통합구역 무상 대보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완주군 공동업 소재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인구 증가로 매년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유치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2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주군 공동업 둔산리 지역에 2018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으로 초등 30학급, 병설 유치원 1학급, 총 31학급의 규모의 가칭 완주 둔산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학교 미신설 시 공소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4년 대비 2018년도 학생 수는 403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8개 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학생의 지속 유입 시 과밀학급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지방교육청 발행 계획 및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교육부의 2015년도 지방교육청 발행 승인액인 1957억 4,620만 9천 원을 지방채에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 및 820억 7,291만 8천 원,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105억 2천만 원, 교원 명예퇴직비 545억 1,929만 1천 원, 학교 신증설비 486억 3,4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청은 국고 부담으로 지원되지만 한정된 도교육청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하면 원리금 상환 기간 동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 등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경기 침체에 따른 내부세 감소도, 도교육청의 보통교부 및 가맥교부됨에 따라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9년 12월 중 4.85%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2015년도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지방채에 대한 차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강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립학교 설립안 가칭 완주둔산 초등학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지방교육체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 지방교육체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애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제2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은 2014년 9월 30일 제3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전라북도 지사가 2014년 10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의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동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제2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는 동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20조 제8항에 의하면 제2 요구안 제안 설명자는 소관 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최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314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애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은 제2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제2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제2요구 등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의 견제와 균형 및 권한 배분의 법리,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타 법인격에 대한 권한 존중,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한계에 비추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을 임명한 이후에 경영능력과 관련 없는 과거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세납부 기록,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인사검증회의를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사후적 인사검증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견제와 균형 및 권한 배분의 법리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은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중에서 도지사나 부지사가 이사장인 경우
해당 기관장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절차로 인사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된 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다시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권한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인사검증 대상자의 과거 형사처벌, 행정제재, 조세납부 등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314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휴 요구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지난 제314일 정례회식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심사에서 본회의에서 원한 가결된 안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문 의원님, 어디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토론입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 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한 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신가요? 그러면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근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자체에서는 지난 314회 정례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송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제의요구를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기관 대립형인 현 지방자치제도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며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오늘 이 자리, 이 인사검증 조례를 둘러싼 당론들이 모여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전륜발이 지방자치가 아닌 힘의 균형과 권한의 균형을 맞춰 집행과 견제라는 양날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을 상대로 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의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낼 것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깊은 논의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보내온 3가지 이유에 모두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T 펴주세요. 첫 번째 제2요구입니다. 도덕성 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법률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관장 도덕성 검증에 관한 사항 꼭 필요한 일이지만 법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항목만으로 포함해놨습니다. 즉 기관장 개인의 동의가 있을지 질문이 가능한 것이고 검증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도덕성 검증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명하게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강제 항목으로 지정한 것처럼 도지사께서는 제2요구 첫 번째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2009년 대법원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인사검증 조례는 임명 후 사후 검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법적 기속력이 없는 의견 제시권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미리 알고 있길래 안행부나 집행기관 스스로도 실효성 없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사실 우리 의회도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항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례에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지방의회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한 만큼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후 인사검증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지난 11월 11일 정확히 2주 전입니다.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께서 취임 직후 출자 수련기관장 재신임을 논한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출연기관장에게 혁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고 현재 그 혁신 방안이 기관별로 보고되고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도지사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전체를 상대로 재신임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경제통상진흥원장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 모집 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본다면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재신임 공론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관장은 사직을 했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인사검증이라는 칼을 들이대며 타 법인격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지사께서도 임명과 전혀 상관없는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재신임을 물었기 때문에 법인격의 권한 침해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절차적 형식을 앞세운 자체모술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의 재추정기관 재신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어야 하고 물을 수 있지요. 또 물어야만 합니다. 지사께서 기관장의 역할을 주문했듯이 의회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이 기관의 기관장이 기관 운영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검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관장은 역할과 전문성이 기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적과 문제 제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반년은 자문비와 회의비로 1년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3년간 무려 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하는데 소비했습니다. 물론 전북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하다면 6억 원이 아니라 60억 원이라도 써야 하겠죠. 하지만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6억 원 내 돈이라고 한다면 자문비와 회의비로 그렇게 펑펑 쓰겠습니까? 권력의 근거리에서 마치 전반년 자신이 권력인 양 착각하고 있었길래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전반년에서 자문비 회의비로 쓴 6억 원을 어떤 도민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한문화 창조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일회성 행사로 2억 5천만 원짜리 국제 컨퍼런스, 그것도 전라북도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한문화 창조 거점 참 멋지고 좋습니다. 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2억 5천만 원짜리 국제 컨퍼런스는 전반년 전 원장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죽어라 하는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행사 한 번 치르는데 2억 5천만 원. 이런 행사에 공무원들은 장단을 맞추고 어와둥둥 춤을 췄길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분노가 치밉니다. 이렇듯 출연기관 장들의 운영 능력, 마인드, 도덕성, 전문성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인사검증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60만 원을 출연기관에 강구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나 의회에서 지사께 출연기관장 임명을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2요구 두 번째 이유도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요구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법률로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아킬레스입니다. 이 아킬레스 항목을 집행기관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법의 한계를 여기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 출연기관장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장이고 실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모집에서부터 이미 단순한 주민 이상의 요건을 적용받는 사람들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 공기업에 따른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을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14개 기관단체가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4개 기관단체가 이미 단순한 모집에서부터 단순한 주민 이상의 요건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례로 경제통상진흥원장 모집 공고입니다. 여기에도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자격 요건을 기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에게 이런 공무원법 31조를 적용해서 주민들에게 의무 대상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까? 아닙니다. 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모집 공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결격 사유, 경력 기준의 결격 사유를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병역 마인드를 갖춘 자라고 기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기관에서도 이렇게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공고문을 내보냈듯이 이분들에 대한 의회의 인사검증 기준을 일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잣대를 들이대며 제2요구 이유를 들었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타당치 않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든 3가지 제2요구 이유 모두 이유 없음을 분명하게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인사검증 조례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발목을 잡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왜 이 인사검증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가며 이 본회의장에서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는 길이 틀렸다면 바로 뒤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혁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시간 표결로 정해주실 것입니다.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의 올바른 지방자치의 가치관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화 안전행정부에서 전라북도에 제2요구를 하고 보고할 것이라고 하는 공문에 의해서 제2요구된 의사일정 제17화 전라북도 추정기관 증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제314일 정례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던 원안을 재가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해가 없으므로 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화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 전면 철회 및 우주 리조트 활강 코스 보완 활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주군선거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 및 무주리조트 활강 코스 보완 활용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의 스키 활강 경기장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리왕산 일대 경기장 부지는 2008년에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조선시대부터 왕실에서 보호구역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올 정도로 풍부한 산림 및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500년 천연림입니다. 이에 국내 환경단체는 물론 40개 이상의 국제 NGO가 공조하여 한국 정부와 IOC에 가리왕산 보호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보내는 등 국내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단 3일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희귀 산림자원과 생태계의 보호를 파괴하는 행위는 비단 강원도만 문제를 넘어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가며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토대 위에서 준비해야 할 평창 동계올림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활강 경기장 조성 사업은 가룡항상 개발이고 정상적인 복원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원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총 2,0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여기에는 조성 사업비 1,095억 원과 함께 원상 복원비 1,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나마 원상 복원과 관련한 뚜렷한 복원 계획과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위축으로 국내 굴지 민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국비와 강원도 도비 투자 여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반면 무주 리조트는 지난 1997년 무주 동계 유대회가 열린 주 시설로서 이미 국제 규격의 활강 코스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에 추가적인 시설 보완을 한다면 산림 파괴 없이 경기장 조성이 가능한 바 전라북도구에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고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가량산 활강경기장 조성 사업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산림 파괴 우려가 없고 국가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무주 리조트 활강 코스의 보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가룡항상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 및 무주 리조트 활강 코스 보완 활용 거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에 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성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입니다. 먼저 방금 속보로서 국회 여야가 우회 지원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는 오늘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과는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는 거리가 아주 멀기에 결의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논의한 예산의 규모는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천억에서 5천억으로서 실제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2조 1,429억 원은 또한 거리가 멀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보육비 논란으로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육비 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일이기에 이 자리에 관한 결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과정 보육, 무상보육은 지난 2012년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누리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끊어지면서 엉뚱하게도 어린이집과 시도 교육청이 대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이런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가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건 공약이 이렇게 빈 공약이 되어버린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우리 국민에게 극심한 정치 혐오증을 유발해서 더욱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은 무엇보다 대선 공약을 어긴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조부금으로 보육시설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지고 편성한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상보육은 대선 공약으로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2015년 국가예산은 2014년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조 원이 더 늘어나 37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 어린이 예산 2조 1,429억 원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기관에 투자하도록 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육시설에 추출한 것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중앙정부 및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시도 교육은 지방채 발행으로 방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결약 의안을 타결했습니다마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추가 재원 확보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 출발은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그 피해를 아이들이 받는 것은 더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홀대하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를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화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전라북도의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